안녕하세요. 나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상가의 변화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능력 및 생산 실적을 보시면 주겸에 대한 이 가동률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물론 이게 뭐 기말 재고를 같이 이제 확인해서 보셔야겠지만 재고도 좀 늘어나는데도 불구 생산량을 계속 늘리고 있다라는 거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HMR이나 그 다음에 뭐 화장품 이런 파생 상품들에서 주겸을 넣어서 사업을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신규 사업이 잘 될수록 결국 주겸 소비는 꾸준히 또 늘어날 거예요. 대신 적은 주겸을 넣어서 뭔가 좀 큰 매출을 창출할 수 있다는 측면인 것 같고, 주겸 자체에 대한 소비도 꾸준히 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먹어본 사람들이 그 효과를 굉장히 보고 주변에 이제 저도 추천받았듯이 추천을 많이 해주는 만큼 주겸 자체가 좋기 때문에 가파른 성장은 아니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주겸 이꼬리 인상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인상가의 브랜드 파워가 어느 정도 될까를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인상가라는 검색량이 주겸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이 말은 주겸을 검색해서 사는 것보다 인상가 자체를 검색해서 구매하는 비중이 엄청 높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브랜드 파워가 있고 그다음 제품력이 좋기 때문에 이 재구매율이 높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네이버에서 이제 주겸을 검색해 보면 네이버 쇼핑 카테고리 영역에 보시면 이 상단에 두 개는 아시다시피 광고기 때문에 밑에 영역들을 보통 보거나 혹은 많이 구매를 하시죠. 왜냐하면 밑에 영역들은 실제로 구매되고 실제 리뷰가 좋고 검증된 데이터들을 기준으로 네이버 알고리즘이 상단에 노출해주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어떤 제품들이 노출되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보시면 이 6개의 슬롯에서 인상가 제품이 4개, 거의 한 70%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겸이라는 걸 치면 바로 인상가로 떨어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렇게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뭐 월간지나 연령층이 높기 때문에 텔레마케팅을 통한 제품 판매가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소비 고객 연령층을 낮춰줄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고, IR 자료를 보면 신규 유통 채널을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홈쇼핑 방송 판매인데요. 대세의 유통 채널은 온라인이겠지만 인상가의 주 고객층과 온라인을 소비하는 10대, 20대의 갭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보다는 홈쇼핑을 먼저 선택을 해서 키워나갔다라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홈쇼핑 또한 이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의 어떤 수혜를 많이 보는 플랫폼이기도 하죠. 그래서 옷쇼핑, CJ 옷쇼핑을 통해서 이제 제품들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고, 이제 제품 출고량 자체가 이렇게 엄청 많아졌다라는 큰 성장을 보이고 있죠. 그 외에도 인스타나 페이스북, 유튜브 등으로 해서 SNS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주겸을 넣은 다양한 이제 조리법 레시피들을 소개한다거나 아니면 건강 강연 스트리밍들을 해서 3, 40대 정도의 소비층들에게 많이 어필될 수 있고 신규로 유입시킬 수 있는 좋은 마케팅 활동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했던 셰프의 시즈닝이라는 신제품을 개발했는데, 그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음식을 할 때 이제 시즈닝 할 수 있는 양념 재료죠. 그걸 인삼과 죽염을 한 50%를 넣어서 허브랑 섞은 다음에 제품을 개발했어요. 이 제품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홈쇼핑이 사실 판매를 하면 수수료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플러스 기존에 팔고 있던 제품보다 가격이 저렴해야 되는데, 기존 고객들이 지불하면서 이제 구매하던 가격이 있는데 갑자기 홈쇼핑에서 막 단가를 최저가로 낮춘 다음에 수수료까지 뜯겨가면서 이 제품을 판매를 하는 게 과연 인상가에게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인상가는 이 셰프의 시즈닝이라는 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면서 홈쇼핑에 판매할 수 있게 마진율에 대한 조정을 좀 한 것으로 보여요. 예를 들면 뭐 인상가 이 주겸 자체가 뭐 한 뭐 5만 원, 10만 원이다. 그러면은 두 개 하면 벌써 정가로 막 20만 원인데, 홈쇼핑에 팔 때는 뭐 한 10% 이상 후려 쳐줘서 팔아야, 최저가로 팔아야 돼. 그러면 뭐 한 또 16만 원, 18만 원 정도 뭐 팔아야 되고,
거기다가 또 막 수수료까지 떼고 나면 이제 남는 게 얼마 없겠죠. 그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셰프 시즈닝이라는 조금 영하면서 접근성이 좋은 신규 제품을 만들고 요걸 같이 패키징화한 거예요. 그래서 기존 회원제 시장과 상충 없는 별도의 신규 유통 채널로 진입을 했다라는 모습. 이것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회사에서 하셨던 것 같고, 이런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이제 죽염에 대한 그 역한 맛을 좀 줄여주는 제품을 먹으면서 그 죽염의 효능들을 이제 몸으로 체험했을 때 이렇게 실제 아예 그냥 죽염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움직임이 저는 굉장히 좋은 시도처럼 보였어요. 특히 이 시즈닝이라는 게 캠핑이나 뭐 국내 여행 같은 것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도 좀 활용할 수 있고 젊은 세대에 엄청 어필할 수 있는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9년에 이렇게 진출하고 가능성을 좀 봤다. 그리고 20년에 작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막 50억 매출을 목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건 정말 저는 아주 좋은 그 고민을 좀 많이 하셨구나라는 게 느껴졌던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수출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슬람 문화권에 대한 수출을 위해서 할랄 인증을 받았고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 준비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한국 상품관에 입점해서 가긴 했는데 이 사드 터지면서 조금 이제 피해를 좀 많이 봤다라고 볼 수 있죠. KBT랑 연계돼서 인상가의 제품들도 진입을 할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이제 어떤 고급 소금이라는 죽염 치약 이미지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상가가 약간 한국 죽염의 이제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진출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당장의 뭐 수출 전략을 보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브랜드 인지도와 이제 성장이 우선인 것 같고, 그 다음 진출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해외 진출하는 방법도 한류를 타고 조금 이제 제품들을 마케팅하면 좋겠죠. 요즘처럼 OTT 미디어가 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들이 인기가 엄청 많아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뭔가 PPL을 좀 넣어준다거나 해서 제품에 대한 노출과 이미지를 키워나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지금 당장은 환관비가 너무 뭐 늘어날 수 있으니까 국내에서의 어떤 성장한 이후에 뭔가 수출 시장은 이제 그런 관점들을 가지고 진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말씀드렸던 시실이라는 브랜드도 이제 중국 브랜드명을 따로 이제 준비를 했고, 그만큼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도 병행으로 같이 꾸준히 준비한다고 볼 수 있죠. 다시 이제 주식 얘기로 돌아와서, 인상가는 2015년 12월에 코넥스에 상장을 했었고 2018년 한 3월에 IBKS 제8호 스펙이랑 인수 합병 계획이 발표가 났었어요. 코스닥으로 우회 상장하게 됐는데, 상장 초기에 한 4,600원까지 올랐던 주가가 조정을 크게 받은 뒤에 다시 올랐다가 쭉 빠졌죠. 빠진 다음에 한 2,200원 에서 한 1,800원 사이를 한 2년 정도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쩐내 나는 기업의 이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이 코스닥과의 어떤 비교를 보시면 지수랑 거의 유사하게 흘러가지만 코스닥에 우회 상장했을 당시에 굉장히 이제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최근 코스닥 지수와의 갭이 굉장히 좀 발생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어요. 이게 지금 갑자기 시장에서 못 보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인상가가 지금 가지고 있는 리스크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해소되기까지는 이 매수세가 크게 막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인상가의 기업 실적 내용입니다. 한 250, 60억 수준의 매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연간 매출액 변화를 보면 성장이 좀 없다,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또한 한 45억에서 오히려 꺾여서 내려가는 모습 보이죠. 이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도 이 인상가의 주가가 이제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당기 순이익도 오히려 막 32억 정도로 고정돼 있는 모습. 28년은 그 합병 비용으로 마이너스 9억이 찍혀 있지만 주로 한 순이익 한 32억 정도 그냥 고정돼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시장에서는 이 20년의 실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거 정체되어 있는 회사 아니냐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2020년 3분기 누적 그리고 4분기 예상 실적을 좀 합쳐 봤거든요. 2020년에 3분기 누적 실적을 보시면 성장한 게 보여요. 계절적인 특성을 조금 타는데 아까 뭐 검색어 트렌드에서도 보셨겠지만 5월 8일 어버이날 때 좀 판매가 많고 추석 명절 선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2019년 같은 경우도 75억 했다가 이제 다시 한 69억까지로 내려오긴 했는데 2020년도 마찬가지로 YOY로는 한 6억 정도가 올랐죠. 81억을 했고 그 다음 내려오더라도 한 69, 저는 한 70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꾸준한 신제품들을 개발했고 그런 것들이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출 자체는 분명히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4분기 실적은 한 7에서 80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한 14에서 많게는 한 18억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순 예측치의 뭐 중간값을 놓고 다 누적으로 합산해 보면 292억에 53억이야. 그러면 왜냐하면 이미 지금 3분기 누적으로 37억을 했다는 거죠. 37억 했으면은 3억만 더 해도 작년 영업이익만큼은 다 한 건데, 비수기 때도 이렇게 10억씩을 했는데, 그럼 47억 이상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장이거든, 영업이익은. 50억 정도 예상하고 있어서, 분명히, 그러면 10억이나 올랐고 25% 영업이익 성장인데, 이거는 성장하지 않고 있다라고 볼 거냐? 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20년 실적 추정을 해보면 292억의 영업이익은 정말 안 나와도 50억이고 한 53억에서 55억까지 53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감안하면 지금 이제 1,900원이라는 주가는 완전 막 싸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시총 500억이니까. 근데 이 성장률 자체, 영업이익이 막 20%씩 개선되고 매출액이 한 40억, 50억 정도씩 성장한다라고 보면 이게 2021년도에도 그렇게 유지되는 모습을 보이면 엄청 저는 저렴한 주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장 가능성을 좀 보고 어느 정도 한 2년, 3년 기간을 가지고 이제 동행을 하겠다라고 하기에 굉장히 좋은 기업, 그리고 다양한 변화되는 모습들이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 보시면 17년에 115%까지 갔던 게 18년에 이제 상장하면서 굉장히 50% 이하로 떨어졌고, 그리고 19년 3분기에는 34%까지 떨어졌던 부채 비율이 조금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2019년 12월에 한 60%까지 늘어났다가 작년 3분기에 87%까지 늘어났는데 100%를 넘어가거나 이제 그런 건 아니니까 뭐 크게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를 뒤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상과 지금 전환사채를 발행한 내역인데요. 2019년에 한 100억 정도 발행을 해서 있었어요. 그리고 추가로 작년 9월에 65억을 추가 발행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표면 이자율이 0%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엄청 위험하고 돈 깎아 먹는 전환사채는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이제 이거 자체가 시장에 쏟아질 수 있는 잠재적인 리스크이기 때문에 미리 인지를 하고 뭐 가면 좋을 것 같고, 인상가가 이제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좋은 성장률을 보인다면 오히려 이런 물량들이 쏟아질 때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겠죠. 1월 25일 날 54만 주가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뭐 얘네들도 사실 전환가액이 1654원인데 12, 3% 먹으려고 막 그러진 않을 것 같고, 거래량도 없는데 호가 까면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당장에 막 내놓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게 거래량이 터지고 이제 좋은 모습 보일 때 아마 얘네도 좀 엑싯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 19년도에 이제 남아있는 내역이 한 550만 주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인상가가 가지고 있는 단기적인 이제 리스크 요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약해보면 높은 재구매력과 충성 고객의 증가를 통해 입증된 제품력, 제품을 다변화시키고 있다라는 것도 저는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성장으로 보여요. 시실 혹은 뭐 셰프 시즈닝 같이 조금 이제 삼성이 만든 갤럭시처럼 영해지고 있는 브랜드들이 만들어진다는 거, 그리고 SNS나 홈쇼핑을 통해서 마케팅 채널이 좀 다변화되고 있는 모습, 40, 50대
타겟으로 하다가 갑자기 막 10대, 20대를 못하니까 저는 이 30대 고객층 확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영해지고 이제 밑으로 내려와야겠죠. 간편식, 뷰티, 건기식으로 이제 국내 사업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는 거. 간편식은 뭐 이미 쌀국수, 그 다음에 뭐 장류, 그 다음에 김치 이런 종류들이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이미 좀 어느 정도 좋은 궤도에 올라와 있고, 거기에 이제 건강 테마가 좀 잘 붙어주면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뷰티는 최근에 이제 작년 3분기쯤 런칭한 그 브랜드가 헤어나 스킨케어, 탈모 엄청 이 매니아적인 이슈죠, 탈모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이 얼마나 또 커질 수 있느냐. 그리고 민들레 홍아씨가 이제 건기식 섹터로 편입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국내 사업의 영역 확장을 꾸준히 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에서 성공하고 이후에 중국, 일본 이제 이런 시장을 좀 확대해서 큐를 늘려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윤세 회장님이 추구하고 있는 기업의 방향성은 인상가는 토탈 헬스케어로 나아간다라고 하세요. 그 인산의학을 바탕으로 확장되는 사업 영역의 주겸과의 시너지가 굉장히 저는 좋아 보이고, 2, 3년 뒤에 인상가는 굉장히 좀 지금의 어떤 250억 하는 매출의 회사가 아니라 한 400, 500억 매출을 찍어줄 수 있는 좋은 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